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기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가을입니다. 네. 여기가 어디냐고요? 정도 양평에서 앞마당을 가지고 계시는 집 특별히 부탁해서 제가 이 공간을 빌려갖고 각도기님을 모셨습니다. 네. 이 차는 뭔가요? 네. 오늘 같이 비교 테스트 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 테슬라 모델 중에서 제로백이 가장 빠른 차 중에 하나죠. 네, 오늘 가지고 오신 차는요? 각도기님께서 부풀려 주셔갖고 제가 꿈에 그리던 로망, 제가 언제 911 이런 거 한번 타보겠습니까? 근데 제 소원을 이루어주신 각도기님을 옆에 모시고 제 차입니다. 제 차고요. 제가 이 차를 샀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갖고 아마 이 영상이 나가면 많은 비난과 억측과 오해가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내돈내산을 했고 그거는 각도기님께서 벌어주신 걸로 샀다 라고 꼭 말씀을 드리면서 약간 오늘은 부심에 차서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뭐 이렇게 차 성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은 다른 유튜브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영상의 질 좋은 거 많습니다. 뭐 4K 이렇게 찍고 막 드론으로 위에서 찍고 이런 거 많은데 그거는 그런 데서 보시고요. 너네들은 왜 여기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이 시기에 미래차 전기차로 가는 이 시기에 너는 왜 내연기관에 이런 차를 샀느냐, 기름도 많은 마지막 어차피 타야 될 차인데 조금 있으면 굳이 먼저 타서 충전도 힘든데 탈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각자의 생각이나 투자의 관점 뭐 이런 것까지 연결시켜서 한번 해보고요. 중간에는 저희들이 잠깐 차를 끌고 나가서 얼마나 모델 3가 안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낱낱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보시니까 어떤 생각 드십니까? 차량의 완성도가 포르쉐가 높다라는 건 뭐 이미 정평이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뭐 많은 타시는 분들 뭐 이것저것의 스포츠카가 있지만 데일리 스포츠카로 쓸 수 있는 최고의 차는 역시 포르쉐다, 이런 뭐 증언들은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것을 옆에서 타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번 타러 나가 보실까요? 네. 타고 와서 차 바꾸자 그러시면 안 됩니다. 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벌어져 주셔갖고 제가 샀으니까. 그 정도는 그냥 줘도 뭐 부담돼서 못 탈 것 같아요. 뭐 그 얘기도 또 나중에 갔다 와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각도기님께서 테슬라 모델 3를 운전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차가 정확한 모델명이 어떻게 되는 거죠? 모델 3 퍼포먼스예요. 퍼포먼스, 가장 비싸고 가장 작은 차죠. 작은 차요? 네, 가장 작은 차고. 네. 이게 스포츠 가속이나 이런 것들도 다 되는 모델인가요? 예, 스포츠 가속은 다 되고 가속 속도가 조금 빠른 모델이고요.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가속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맛을 보면서 포르쉐 911과 가속의 질감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가속의 능력이 어떤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컴포터 모드에서 한번 잠깐 해보면 킥다운을 살짝 할게요. 네. 네. 그리고 킥다운은 이제 컴포트 모드에서 이 정도니까 일반적인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서는 그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빠른 편이죠. 약간 스포츠카 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퍼포먼스하고 포르쉐 911하고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차량이거든요. 물론 이제 차값은 2배 이상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 모델 3가 가장 싸긴 하고 할인을 받고 그 다음에 지원금을 받으면 가격이 4천만 원 내외 또는 언더까지 떨어지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원을 다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한 600만 원 정도인가만 지원을 받고 살 수 있어서 가격은 기존 전기차에 비해서 그렇게 싼 전기차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다 못 받는데도 이 차를 선택하신 이유는 따로 있으신가요? 차가 없어서. 차가 없어서. 테슬라도 잘 팔리나 봅니다. 네, 포르쉐만큼은 아닌데 여기도 여전히 차가 없습니다. 네. 직진은 정말 잘합니다. 네, 직진은 그 포르쉐 몰아보신 분 입장에서도 가속력은 별로 안 떨어지죠. 네. 대신에 이렇게 가슴을 울리는 배기음이 없네요. 그렇죠. 그런 게 없죠. 다른 유튜버들을 통해서 많이 보긴 봤지만 굉장히 특이하다. 적응이 되셨어요, 처음에? 처음에는 조금 이상하긴 했는데 자꾸 써보니까 뭐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네, 그렇게 불편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이게 지도 형태로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지도 형태로 나와서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한국 분들 입장에서는 쓰기 불편하고요. 많은 분들이 다른 내비게이션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번 지방에 갔다 왔는데 그 다음 지방 한 달 만에 딱지가 4장이 날라왔어요. 그냥 안 달고 이 내비게이션 한번 써봐야지 하고 갔다가 과속에 4번을 걸린 거죠. 이게 네. 그 경고음이나 뭐 카메라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띵띵띵띵 이렇게 올려주거나 이런 기능은 없는 거죠? 네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예. 뭐 이렇게 그 제일 편한 게 뭐냐면 주유소 안 가도 되고 차량 정비 안 가도 되는 거. 물론 아직까지는 더 타봐야지 고양이 나봐야 하는 거니까 그거는 네.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 관리는 조금 편한 건 사실인 것 같고 자동차이긴 한데 전기 제품 베이스라는 마인드도 분명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 핸드폰에 바퀴가 달린 네. 그 표현이 가장 정확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접 아니에요. 운전해보시니까. 자동차가 훨씬 더 강한데 근데 오토파일럿 정도를 해보면 이게 뭔가 좀 다른 게 있구나 라는 건 느껴요. 그거는 조금 이따 저희가 다시 오토파일럿을 살짝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게 포르쉐 어떻게 되죠? 네. 이 모델은 포르쉐 911 4S 까브리올레 이렇게 뚜껑이 열리는 그런 차고요. 지금은 이렇게 위에 뚜껑을 오픈을 해놓고 지금 이렇게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4S면은 4발 굴림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4S고 보통 뭐 4, 그다음에 S, 그다음에 4S 이런 식으로 나와져 있고요. 이 위에는 또 터보 모델 그렇게 있고 보통은 이제 까브리올레가는 뚜껑이 열리는 거, 그다음에 일반적인 911은 쿠페 형태로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반만 열린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모델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해서 크게 911은 크게 그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타는 게 뭐 S나 4S 이런 모델들을 많이 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뚜껑 열리는 차가 제 인생의 로망이어서 이거를 선택을 했고요. 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개인화 모델로 하면 노멀에 스포츠 모드 그렇게 하고요. 노멀 모드에서는 속도가 어떻게 되나? 테슬라보다는 그 달리는 질감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져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전통 스포츠카를 만들던 브랜드다 보니까 네. 혹시 그러니까 이질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그 테슬라 모델 3를 처음 타봐서 그런지 신기하다. 이게 가속 이렇게 몸이 뒤로 젖혀지네 이런 감은 저도 느끼는 거고 확실히 이제 그 신선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무래도 감성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 그래야 되나요? 소리가 안 나니까 소리가 안 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어색한 것 같아요. 네, 약간 비행기 타는 느낌. 그다음에 앞에 이렇게 보면 동그란 계기판이 4개가 있는데 5개가 있는데 가운데는 아날로그고 나머지는 다 디지털인데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머지 2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자랑은 맨날 하는데 이렇게 바뀌어 있고요. 양쪽에 있는 예를 들어서 몇 킬로까지 갈 수 있다거나 지금 시간과 온도는 잘 보이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 동그란 거 요거 보이시죠? 요게 이제 옵션인데 포르쉐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 중에 딱 한 가지 요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여기 포르쉐 마크 이 시계가 꼭 있어야 나머지 옵션은 다 빼더라도 이 2가지 옵션은 꼭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성비로 타시는 분들도 요 2가지 넣어야 나중에 차를 팔 때 그래도 중고차 가격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차를 타고부터 세상에 차는 2가지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뚜껑이 열리는 차와 뚜껑이 열리지 않는 차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의 장점은 사람이 타든 못 타든 2+2 뒷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람을 좀 막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휘몰아치지를 않아요, 바람이. 그래서 이제 저처럼 머리숱 많지 않으신 분들이 혹시나 이렇게 머리가 날려서 날아가면 어떡하나 몇 가닥 있는 것도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됐는데 지금 계절에 이렇게 뚜껑을 열고 이렇게 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멋있는 차가 이 차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뚜껑을 열면 창문부터 내려가고 내려가고 그리고 뚜껑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쪽 양쪽에 네. 창문이 이렇게 올라오면 다 된 네,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쪽문이 있는데 쪽문은 옆에서 이렇게 올리면 네, 이렇게 뒤에 문이 그리고 열렸고 바람 올라오는 거 이렇게 화면 뒤에 바람이 좀 들고. 이렇게 가다가 네. 이렇게 예. 가는 거고요. 양쪽에 창문을 다 내리면 이제 우리 독인님 머리카락이 날릴 아니 것 같아서 머리카락은 문제가 아니고 지금 햇빛이 오늘 없어서 그런데 이 햇빛이 있으면 저는 정수리가 막 타버려 바로. 그래서 모자가 없으면 탈 수가 없겠더라고. 그다음에 이 김이 올라오겠어요 차가. 차가요? 제 사람들이 요즘 저보고 굉장히 원래 좀 까만 편인데 되게 많이 아니 그러니까 탔다라고 이거 얘기를 하더라고요. 햇빛이 이거 한 번만 찌면 이거 한 시간 만에 김이 다 올라오겠는데 얼굴에서. 그래서 제가 왜 탔는지를 잘 몰랐는데 맨날 네. 뚜따를 하고 다녀서 뚜껑을 따고 다녀갖고 이렇게 까맣게 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가까이서 찍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데일리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제가 이 차를 사러 갔을 때 저희 딜러가 했던 얘기를 마지막으로 제가 하면서 부심을 한번 일으켜 보겠습니다. 포르쉐는 911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차를 생산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이제 뿌듯하죠. 네. 당했네요. 네. 영업사원한테 당한 거예요. 이거 당해도 뭐 예. 처음으로 이제 전기차를 한번 앉아봤습니다.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를 조정하는 게 없어요. 여기 이쪽에. 여기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는 여기서 조정하는 사이드 거죠. 미러 좌측. 룸밀러는 자동 아니네요. 자동 그래 뭐 어차피 그거 할 것 같으면 다 룸밀러까지 자동으로 하면 참 좋고. 네, 저도 그게 굉장히 불만스럽더라고요. 이거 브레이크를 때리면 그냥 서버리네요. 참 엑셀 엑셀 때니까 쓰죠. 뭐 이런 차가 다 있습니까? 이건 범퍼카에서 맨날 보던 건데. 일반 모드요. 자, 핸들링은 좀 불안전하죠. 예, 이렇게 쏠림이 확실히. 네, 포르쉐에 비해서는 네. 자동차적 완성도는 확실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게 이렇게 천천히 감속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발을 떼니까 그냥 차가 쓴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이게 되게 그러면 발을 계속 이렇게 대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 계기판이 아니고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계기판? 그냥 뭐 컨트롤 패널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네. 모든 걸 다 여기서 하니까. 이게 속도가 정면에 안 보이는 부분은 저에겐 지금은 굉장히 낯선 것 같고요. 네. 나머지는 사실 뭐 그냥 단순하게 지금 제 느낌은 그냥 에버랜드 가서 좀 긴 길을 범퍼카 타고 가고 있다. 약간 그런 느낌? 네. 예, 그게 적응이 안 됩니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네. 뗐을 때 그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적응이 잘 안 되는데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많이 듣긴 들었었는데 실제로 막상 경험해 보니까 굉장히 이게 다른 모든 것들은 굉장히 신선한데 그 부분은 진짜 굉장히 낯선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여기 보면 차가 여기 테슬라 여기 딱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선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보여야 되는데 네, 대신에 이제 양쪽에 카메라와 카메라는 여러 개가 있죠. 뒤에 카메라 이렇게 뒤가 카메라가 참중 카메라니까. 되게 첨단을 달리는 차인데 주차를 할 때 조금 더 이렇게 주차가 용이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주차 모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가요? 안 써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럼 빵빵 소리 어떤지 한번 눌려봐도 될까요? 아주 어쿠스틱이 후졌어요. 더 세게 뭐야? 눌러요, 가운데를. 어휴, 네, 아주 후졌어요. 전기차 치고 좀 너무 그런가? 최첨단은 뭐 약간 이렇게 사이버 소리가 나야지. 네. 제가 많이 봤는데 이거 누르는 사람 유튜버가 없는 것 같아갖고 네. 소리가 별로고요. 저기 할리 타시는 분들 멋있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오늘 처음 타봤는데 미래에 제가 사야 되고 타야 되고 운행을 해야 되는 차라고 생각하고 타면 적응해야지? 신기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아직까지 전기차는 아니야. 그래도 배기음도 있어야 되고 가속감도 조금 이질감이 있는 것보다는 엔진이 주는 그런 가속감이 있어야지 하면 얘는 아직까지는 좀 이상하다. 뭐 장난감 같은 차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저는 전자. 왜냐면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유튜브 영상을 찍는 게 뭐 차 성능이나 이런 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어떤 생각으로 이런 차를 샀고 어떤 생각으로 저런 차를 샀는지 또 한번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시골길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시골길 코너링 보면 확실히 그 포르쉐는 코너링에서 차가 상당히 안정적이다는 걸 느껴져요. 와인딩 도로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시골길이라서 꾸불랑꾸불랑 길이 많은데 보면 흔들림 이런 거 없습니다. 차선을 잘 지키면서
달리죠. 그죠? 차선을 잘 지키면서 달릴 수 있는데 코너링 안 좋은 차는 차선을 지키면서 달리기 힘들어요. 이렇게 꼬부랑길에서는. 아, 그렇죠? 이게 주행 모드도 그렇고 이게 셰시 이렇게 딱딱함 정도도 네. 스포츠 모드로 키면 그 코너링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아지고요. 이게 네. 엔진은 뒤에 있는 차거든요. 네. 그래서 우속에서를 포르쉐는 뒤에서 박으면 망한다라고 그러는 게 911 얘기고요. 네. 718 박스터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있어요. 네. 네, 그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너링은 이거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차를 사서 이렇게 달리다 보면 이런 시골길 있죠. 네. 시골길을 천천히 이렇게 와인딩하면서 유유히 차적하게 이렇게 가는 게 굉장히 이 차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굉장히 딱딱해요, 지금. 승차감이 거의 별로 없어. 요거를 이제 오토파일럿이 어떻게 해석하고 가는지에 대한 거를 저희가 테슬라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차는 그런 것도 없다면서요. 스포츠카는 무슨 자율주행입니까? 이거는 자기가 운전하는 그 맛 없는 게 아니고 제가 그 기능만 안 네. 넣었을 뿐이죠. 저기 같은 경우는 스포츠카처럼 가기는 가잖아요. 저 차요? 네. 스포츠카처럼 가면 죽겠던데요? 막 차가 막 흔들흔들 거려갖고 쟤는 범퍼카처럼 가는 스포츠카입니다. 이 차는 이제 장점이 이렇게 의자 조정이 굉장히 편해요. 이게 이제 여러 사람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전기 제품 느낌으로 강점? 오토파일럿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오토파일럿 이거 완전 시갈 꼬부랑길, 그냥 운전하기도 힘든 길이거든요. 그래서 오토파일럿. 자, 이건 이제 갑니다. 아니야. 자, 예. 핸들까지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길이에요. 얘 못하면 우리 죽어. 지금 얘가 하고 있어요. 저는 안 하고 진짜요?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앞이 안 보이잖아요. 속도가 다른 오토크루즈는 그냥 가는데 얘는 약간 속도를 죽여요. 예, 맞네요. 약간 죽여요. 이런 게 있어요. 자신이 없을 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괜히 2차선으로 했다. 씨. 손 잡았어 방금. 안 잡았어. 안 잡았어. 알았어. 아니, 혼자 이런 거를 가는 거는 쉽진 않죠. 신기하긴 신기합니다. 네, 이거 보면서 간단한 기능인데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지금 굉장히 꼬부랑꼬부랑 길이잖아요. 2차선으로. 네. 속도는 올릴 수도 있어. 옆에 그걸로. 저거는 일반적인 차와 비슷하게 올라간다 맞죠? 여기가 이제 정면에 90도 그 커브입니다 이거. 자, 근데 여기 속도가 줄어들죠. 지가 477. 설정한 속도보다 줄어들어요.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아니 이게 완벽하지 않아. 완벽하지 그래서 않은데 어쨌든 아직도 그래서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그러지만 생각보다는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많다. 자, 내리막에서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각도기님 손 바르르 떨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 된 걸까요? 안 된 걸까요? 여기 다 꼴창이거든 지금. 야야야야.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네, 여러분들 많은 유튜브를 보셨겠지만 막 직진해서 뭐 차 피해서 들어가고 이런 거만 막 자랑하셨잖아요. 보셨죠? 이 꼬부랑길 안 됩니다 이거. 여기서 종합을 해보면 오토파일럿 구현하기 가장 힘든 길을 간 건데 땀나. 더워 죽겠네. 근데 장문 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차량이 많은 소위 말하는 강변북로 간선도로 같은 데 이제 88대로 네네. 이런 데에서는 너무 잘 먹어요. 근데 거기서는 너무 편하게 잘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는 그건 너무 뻔한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거리에서의 운행 보조는 탁월한 운행 보조를 해주는데, 지금 보시면 아까 마지막 순간에 얘가 너무 옆으로 가서 사람 마음 불안하게 해가지고 네네네. 저희가 핸들을 잡을 수밖에 없었고 막판에 조금 미스 나는 것 같이 네. 보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제가 실제로 선이 좀 명확하지 않은 완전 이렇게 꼬부랑길을 갔었는데 거기서도 미스샷이 났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믿을 수는 완전히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간선도로에서의 오토파일럿 수준은 꽤 괜찮아서 운행 보조하는 데 도움은 꽤 되더라. 그리고 사람이 운전한 거에 비해서는 불안하지 않으세요? 저는 많이 불안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 정도 속도를 올렸지만 이 정도 길에서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런 정도로 속도를 안 하거나 아니면 그 차선을 오히려 좀 코너링 할 때 약간 정중앙이 아니라 네네. 조금씩 움직여주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만드는 운전을 하는데,
얘는 주어진 값에 따라 운전하기 때문에 딱 가운데로 운전하고 속도도 웬만하면 지키려고 하고 그나마 발전한 게 커브길에서 전면이 정확하게 확보가 안 되면 속도를 좀 줄이고 가는 거. 그거는 굉장히 발전했다는 거죠. 근데 그 정도의 소프트웨어가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크게 발전한 소프트웨어다. 제가 이걸 타보고 느낀 점은 이제 지천명이 곧 갓 넘으셨잖아요. 네. 이 양평 시골길에서는 오토파일럿은 안 쓰시는 게 천수를 노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가지고 얘네들의 능력이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저는 뭐 그게 언제 됐는지 모르겠지만 몇 달에 한 번씩 해보면 돼 있겠지, 지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얘네들이 어느 정도 기술이 발전하는지를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업데이트, 그러니까 할 때마다 저를 불러주세요. 제가 뒤따라가겠습니다. 그 조금씩밖에 안 돼. 아니, 저는 왜냐면 안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각도기님이 건강하셔야 제자가 계속 풀어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오늘은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저도 땀이 나네. 제가 발견한 테슬라와 911의 유일한 공통점입니다. 앞에 본넷들을 열면 짐 실을 때가 있다. 이거 말고는 완전히 다른 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카피를 한 거죠. 카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가 원래 있었던 거니까 이 차가 맞지? 뒤에 나온 거니까 카피를 한 거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계속 우겨갖고 제가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네. 혹시 뭐 바꾸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참고로 저는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먼저 말씀드리는데 아직 그 월부가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요. 할부가 많이 남아 있어서 네. 타야 될것 아마 같습니다. 금액으로 따시면 이게 더 많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타고 났잖아요. 네네. 타고 난 소감을 말씀을 드리면 확실히 차량의 완성도는 포르쉐가 훨씬 더 높다. 포르쉐가 훨씬 높고, 그다음 달리는 맛도 포르쉐가 훨씬 높다. 그리고 고속주행 스포츠 모드에서의 안정성도 포르쉐가 높다. 즉 드라이빙에 관한 모든 성능은 포르쉐가 비싼 차인 만큼 값어치를 했고 훨씬 더 뛰어나고, 그럼 무엇보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뭐냐면 고속주행하고 나서 정지를 원하는 대로 딱 원하는 위치에 원하게 세워주는 그 능력이 정말 탁월하다라는. 그래서 이게 왜 명차라고 불리는지, 스포츠카를 선택하는 저는 최상의 선택은 포르쉐 911 정도까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람보르기니 이런 쪽은 저도 한번 타봤는데요. 너무 차의 그 동력 성능이 세다 보니까 제어가 잘 안 된다. 뭐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출력이 큰 후중 구동의 스포츠카 종류 뭐 이런 차들은 사실 운전을 할 때 조금 주의가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저도 오늘 처음으로 이제 전기차를 타봤는데 신기했습니다. 진짜 신기했어요. 뭐 다른 표현보다 신기했고 신선했고, 그리고 내가 이 다음 차로서는 분명히 이런 차의 종류들을 타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네. 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10% 채 아직 점유율이 안 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그래도 내가 무언가 탈 수 있고, 왜냐하면 여기는 정해진 미래이고, 그리고 앞으로 뭐 과거를 붙잡고 싶다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지금 즐길 수 있고 지금 이렇게 타면서 만족감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차는 그래도 포르쉐 911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봤거든요. 단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지비 제가 아까 전에 기름 넣고 왔거든요. 106,000원 들었습니다. 53리터 정도로 있고, 이렇게 해서 한 10만 원대 이상을 넣으면 한 500km 정도를 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진짜 한 달에 조금 어디 장거리 갔다 오고 이러면 유지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 거고, 그렇다고 이 비싼 차에 일반유를 넣을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또 제가 이 테슬라 모델을 보통 타시는 분들이 특히 전기차 모델은 충전이 힘들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차는 고급유를 먹기 때문에 지방에 가면 주유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분명, 그렇다고 말통을 여기다가 실어놓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차도 차는 잘 만들었고 이렇지만 실제로 타보면 편한 차는 아니다라는 걸 제가 100% 인정을 합니다. 다만 남자로서 한번 타보면 정말 내가 성공했구나. 그리고 갱년기 우울할 때 이 멋진 가을 하늘에 창문 열어놓고 이렇게 뚜껑 따고 다녀보면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확신은 줄 수 있는 차이기 때문에 만족감이 굉장히 큰 차지 않을까 싶고요. 뚜껑 닫고 열리는 건 상당히 정교한 기술적, 그 기계적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 그건 아주 뭐 달리는 중에도 되는 것들을 아까 우리가 찍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굉장히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고, 반면에 이제 비용 측면으로 오면은 확실히 미국 애들의 프래그머티즘, 실용주의라는 거가 테슬라에서는 잘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전기세가 앞으로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기차의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전기세를 전기료죠. 전기요금을
현재 수준으로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높아질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한국 시스템에서 그냥 뭐 다른 슈퍼차저라든가 다른 어떤 차징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전기 제품 충전하듯이 충전을 해보니 대략 한 7,000km 수준에서 아직 확실한 건 아니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7,000km 마일리지에 대략 한 30만 원 가까운 그런 정도의 전기세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전기요금이 네. 그 정도 나온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전기요금이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그 다른 그 휘발유 찾는 거에 비해서는 월등히 제가 보니까 대략 한 5분의 1 정도의 비용, 그러니까 경제성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이제 기름값이나 유지 비용에 대해서 말씀. 처음에 차를 이렇게 사시고 네. 썬팅 말고 뭐 다른 거 하신 거 있으신가요? 없죠. 블랙박스. 안 했어요. 아 블랙박스. 아니 얘가 자동으로 찍어줘요. 아 진짜요? 예. 카메라가 많지 않습니까? 얘는 막 블랙박스도 달아야 되고 뒤에도 막 네. 달아야 되고 또 웃긴 게 있잖아요. 보조 배터리 달아놓으면 또 AS가 안 된대요. 그래서 또 그리고 몸이 좋으니까 계속 뭐 이렇게 뒤집어 씌워야 돼요. PPF 필름이라고 출력이 크니까 바퀴가 돌면서 모래 같은 게 튀어서 기스가 난답니다. 네. 그래서 뭐 PPF 필름 붙이고 뭐 이렇게 이제 나와서 차고 나면 뭐 그 필름 붙이는 가격이 한 500만 원 정도 들고 그리고 뭐 썬팅이나 이런 것들도 고급으로 하는데 보통은 이제 차가 나오면 딜러분께서 그것들은 해주시니까 그래서 그 정도의 출고하고 나서도 이제 비용이 이제 개인적인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드는 것 같고 유지비가 이제 기름값만 드는 게 아니라 네. 보통 이제 타이어 빼놓고서 이 차는 거의 드는 게 없다 네, 그러더라고요. 타이어 비용은 조금 많이 들죠. 대략 한 개에 한 7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저게 있어요. 차량이 여러 대가 있다고 할지라도 전기차가 한 대 있으면 집중적으로 전기차만 몰게 돼 있습니다. 비용 때문에. 비용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신기해서 그 옛날에 타던 차도 굉장히 비용이 적게 드는 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한 3분의 1 이상으로 더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계속 이 차만 타게 되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마일리지가 늘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타이어 교체 비용이 가장 큰 비용이 되지 않을까? 1년에 한 200만 원 내외 정도. 그럼 뭐 아무리 싼 걸 하더라도 한 150만 원 정도? 그 정도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비용이 가장 크고 다른 비용들은 쓸 때마다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매입할 때의 느낌보다 사용할 때 느끼는 그 뭐랄까 효용성? 이건 좀 높은 것 같고 그다음에 시내 주행에서는 굉장히 편합니다. 시내 주행에서는 등판 능력이라 그럴까 가속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원하는 때 원하는 곳에 넣을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느꼈습니다만 10년 가면서 또 집에 못 갈 뻔했습니다. 병원 갈 뻔했어요. 안정성이 좀 떨어지죠. 예, 그러니까는 직진해서 발진했을 때 그 가속력은 포르쉐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 같아요.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닙니다. 포르쉐가 훨씬 더 뛰어납니다. 노멀 모드에서 이렇게 가서 그런 거죠. 이게 스포츠 플러스 모드까지 있다니까요. 이것도 트랙 모드가 있어요. 트랙 모드가 있어서 더 갈 수 있죠. 이게 물리적 버튼이 있어서 탁탁한 그 쪼는 맛 있죠. 얘는 뭐 다음에 막 버튼 찾아갖고 막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 스포츠 모드 찾고 또 뭐 얘는 딱 누르면 탁 이렇게. 근데 이제 그거는 적응하기 나름인 것 같고 어찌되었건 그리고 또 이게 직발의 능력이 150km 이후의 직발의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평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건 뛰어난데 근데 그 뛰어나면 뭐 할 건데 거의 안 써먹거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직발만 뛰어나지 조금이라도 차를 핸들을 움직이면 휘청휘청합니다. 정말 이러다가 내가 하늘나라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가장을 좀 보태서 들 정도. 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이 정도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들어가? 그럼 더 가도 되겠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 독일 그 기술자들의 그 기계공학의 메커니즘에 뛰어남은 분명히 인정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는 거의 실용주의적인 차구나. 그래서 타면 탈수록 비용 만족도가 높다. 라는 거가 가장 특징이라고 하겠죠. 이 차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타면 탈수록 돈이 많이 든다. 네. 이 차는 차 색깔부터 얼마나 밝은 예쁜 빨강색입니까? 붉은 장미 색깔. 검은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고. 세차를 안 해도 되는 색깔이에요. 얘는 이거 항상 세차를 하셔야 되잖아요. 항상은 아닌데 여기에 막 먼지 묻어서 다니면 얼마나 없어 보입니까? 그래서 닦는 거지. 세차가 필요한 차는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낭비잖아요. 소모품에다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면 됩니까? 저 오늘 처음으로 세차해봤어요. 여러분들 혹시 명품 스니커즈 이런 거 신으신 분들 갔다 와서 신발 닦아요? 그냥 벗어놓고 들어가요? 가방 이렇게 에르메스 가방 그냥 처박아 놓습니까? 이렇게 다 해갖고 보자기에 싸갖고 놓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얘는 그렇게 해줘야 되는 차고요. 얘는 그냥 밖에 가만히 세워놓으면 겨울에 막
지 혼자 막 배터리 막 딸고 이러죠. 아니 저희는 새똥이 문제죠. 아. 강한 새 놓으면 계속 새똥이 떨어져가지고. 쟤도 네. 천이어 갖고 있잖아요. 새똥 네. 싸놓으면 시끄럽니다. 치우려면. 아, 얘는 그래도 물로 씻으면 잘 지워지지만 쟤는 아우 혹시 이런 형태로 해갖고 저희들 촬영 이렇게 네. 스튜디오 말고 밖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어떤 아. 비닐하우스에서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아, 네. 앞으로 뭐 저는 뭐 이렇게 물건 가지고 투자와 연결되는 이야기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해보면 재밌을 것 아, 같습니다. 저는 이거 제 사심이 아니라 댓글을 보고 부탁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혹시 위씨라는 분과 연락이 되시면 네. 다음번에 브릿지 한번 나와주시면 네. 어떨까 하면 물어봐 주십시오. 겨울철에 우리 그 위씨는 맛있는 거 사주면 나올 애거든요. 아, 예. 그래서 같이 아직은 저희가 조금 더 유명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올 겨울줄 되면 상황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어서 우리가 그 유명인사 초청으로 저는 바뀌길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모시면 되죠. 맛있는 거 사주고 모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 그때는 저도 이렇게 선크림도 바르고 비비크림도 바르고 너무 비교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투자에 대해서도 조금 의미를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타면서 실제 테슬라를 타시는 이해관계 전혀 없으시죠? 네. 주식도 없잖아요. 네, 주식 없습니다. 저는- 조각 주식 있었던 건 지난번 800에서 팔았으니까. 저는 두 주 네. 아직 남았습니다. 네네. 저는 테슬라 주주일 때도 정말 냉정하게 그렇게 비교해보면서 정말 객관적으로 좋은 건 좋다, 나쁜 건 나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투자의 관점에서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색다른 그런 자동차 비교가 아니었나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각도기님과 의논해서 또 재밌는 제품이든 아니면 조금 다른 어떤 물건을 이렇게 놓고서라도 서로 다른 생각을 공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